참여 제한 이슈는 요즘에 좀 불거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요소가 하나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다가 좀 참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또 모르니까 나올 수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었으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도입 목적을 적은 다음에 얘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지? 문제는 이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다면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이런 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제도 이슈를 쓸 때 제도가 실제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또는 제도 완화가 합리적이냐, 말은 사실 만들어낸 거지만, 그러면 제도가 실효성이 있냐는 약간 대기업의 입장일 거고, 이거 제도 완화하는 게 적합하냐는 중소기업의 입장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해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공공소프트웨어 오류도 발생하고, 뭐 전자정부 순위도 하락했다고 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이 되려 위축되고 알고 보니 중소기업 돈도 못 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실제로 뒤져보면 중소기업의 고용률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전자정부의 순위 변경은 상관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완화도 대기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크게 제한을 받는 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상호 출자 기업들, 대기업 중에서도 이런 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만약에 공공기업까지 완화해버리면 대기업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업들이 있지만 계열사끼리 중소기업은 사업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것도 인정되는 것들이 있죠. 국가안보, 신기술, 긴급장애, 상용 소프트웨어, 민간 투자형 클라우드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정된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참조했으니까 보시고요. 개선 방안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유지보수 사업만 주로 나와 있는데, 좀 많은 사업으로 늘리고 협업 모델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자. 사업 대가 정상화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죠. ISP, ISMSP서부터 과업변경위원회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랑 같이 연계하시고, 발주기간에 대한 감리 제도까지 필요하다. 이거는 발주자를 감시하는 거죠. 발주된 역량 증가랑 합석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변경시킬 수 있는 원가 정산 계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반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방법론에 애자일을 적용시키자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면 애자일은 한번 해보고 늘어날 것 같으면 또 수정해서 늘리고 이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AWS 같은 데는 계약하려고 하면 시간 대비로 돈 받죠. 시간 대비로. 돈을 얘기 안 합니다. 예산을 얘기 안 하고 투입 시간만큼 받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투입 시간만큼 지불한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는 하겠다고 완화 방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예전에 나왔던 이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규정이고요. 여기는 요번에 변경하겠다고 나온 아닙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개념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어떤 식으로 관점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개선 방안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